자, 오늘은 이제 물권법부터 페이지는 177페이지 오른쪽 복습합니다. 복습.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런데 꼭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정 원인 제공. 그래서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이 책임집니다. 세 개가 있어요. 수요 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소멸 후 표현대리. 자, 수요 표시. 실제는 대리권 안 주면서 줬다고 표시했죠. 책임져야겠죠. 이게 수요 표시 표현대리. 자, 소멸 후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근데 소멸 후 갔죠. 상대방은 대리권 있는지 믿었겠죠. 선의무과시. 책임집니다. 이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가장 중요한 게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담보대출권. 그런데 이놈이 담보대출 받으러 은행 간 게 아니라 매각해 버렸죠. 고난을 넘은 이 매매가 무권대리예요. 자, 고난을 넘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저놈한테 매매 대리 고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시라고 같은 말. 그러면 본인은 이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인데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자, 기본 대리권이 있어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라.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있어라. 기본 대리권 다 됩니다. 안 되는 놈이 없어요.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공법상 등기 신청 대리권, 복 대리권, 표현 대리권. 안 되는 놈이 없어요. 넘었다 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가 98%예요. 두 개 빼놓고. 자,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리행위예요. 대리인으로 팔아라 그거예요. 자, 1번. 기본 대리권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비쌀 필요 없어요. 같은 종류 유사할 필요 없어요. 공법인데 사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갑대리 느리오 하고 장난쳐야지. 현명 안 했어요. 본인을 위한 것이면 표시, 대리인으로 안 팔았죠. 대리행위가 없으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고난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시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대리행위 당시 기준, 구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세트. 표현들이 성질,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되는 상대방 병이 반드시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 따라서 본인, 무권대리는 표현대리 주장 못해요. 자, 이 상대방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병만 말해요. 따라서 병으로부터 산 전득자 정, 얘는 표현대리 주장 못해요. 오로지 직접 상대방 병만. 중요하죠? 표현대리행위, 을병간저 매매계약이 강행법 위반 무효네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끝. 더 이상 본인한테 올라갈 수 없어요.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무효. 그 다음 대리인으로 안 판 거. 그거 두 개만 성립하지 않고요. 나머지 다 성립해요. 그 다음 표현대리 성립하면 본인은 그대로 책임집니다. 상대방 병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책임 깎을 수 없어요. 아주 잘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봐야겠죠. 토지거래 허가. 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자, 불성립됐다. 무효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을 거고, 줬다 부당이득 서로 돌려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인데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변해버려요. 무권대리. 현재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이거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 따라서 아직 허가 전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일부 무효다. 전부가 무효입니다. 원칙. 그러나 그 무효 부분 일부 없더라도 저 나머지 부분은 샀을 거예요 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 너만 무효 분리시킵니다.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이게 다른 비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어요.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를 알았더라면 이거 안 하고 요건 갖춘 B 했을걸? 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인정되면
요건 갖춘 비법률행위소 효력을 전환시켜주겠다. 무효행위 전환. 중요한 건 이거죠. 불공정 무효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 작동시켰습니다. 대부분이 20억짜리 매매 알박기 무효지만 15억짜리 매매로 전환시켜줬어요. 불공정 무효에 전환 적용시켰습니다. 대부분 판례. 자, 추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법률행위 동내 원칙이죠. 항상 원칙.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아요. 가행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표시는 또 항상 예외예요.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법이 추인하라고 했어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통정의표시 가짜매매 무효를 나중에 당사자 갑과 을이 추인하면 새로운 진짜 새 진짜 계약 체결. 따라서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절대 소급하지 않아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알고 추인하세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세요. 가짜 아닌 진짜 사란 얘기예요. 명시묵시 세트 다 가능. 소급효가 없죠. 자, 토지거래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아무것도 없겠죠.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따라서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어떤 내용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채권 없으니까. 또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안 준다고 해서 너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 해지해.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협력 채무는 있겠죠. 허가가 나와야 되니까. 협력 채무. 하러 갑시다. 청구할 수는 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무효인데도 취소할 수 있어요. 통정의표시 무효인데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래요. 자, 확정료 허가 떨어졌네요. 확정료 지정이 해제됐네요. 확정료 기간 만료 재지정이 안 됐네요. 확정료 느낌 가져요. 자, 확정무효 아이고 불허가 떨어졌네요. 확정무효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나쁜 매매 계약이 나요. 안 도와줍니다. 바로 무효, 확정무효. 이게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한 갑병 다이렉트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 허가 받으러 안 갈 거예요. 이행 거절 의사를 서로 명백히 표시. 그럼 허가가 나올 일이 없겠죠. 확정무효. 자, 취소.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우리 민법이 정한 세 가지 취소 사유.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변해버리네. 확정무효 아닌 유동적 유효 상태, 불확정 상태. 취소권 봐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봐야 되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 제척기 행사기간 제한. 자, 취소권자 법이 딱 정합니다.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대리인, 승계인. 자, 제한능력자는 혼자서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혼자서 취소라는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는 한 취소 해제권 없습니다. 승계인은 매수인도 되고 상속인도 되고 다 돼요. 자, 상대방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에게 취소합니다. 지계약 상대방. 따라서 전득자 병에게 취소하는 거 아니다. 직접 상대방. 취소의 방법 명시묵시 세트. 상대방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모든 단독행위는 100% 형성권이 의사표시 하나니까 바로 형성시키겠죠. 취소 효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서로 받은 건 돌려주세요.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자, 원래 부당이득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갈려요. 하지만 제한능력자라면 우리 민법 항상 제한능력자 보호. 그래서 제한능력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현존이익만 상환하세요. 자, 이 현존이익 관련 대부분 판례 이상한 판례죠. 유흥비로 쓰면 안 돌려도 된대요. 하지만 좋은데 생활비로 쓰면 돌려주래요. 잘못된 판례죠. 절대적 취소죠. 제한능력 취소는. 자, 처음부터 제한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동네니까 절대적 취소. 차고사기 강박은 의사표시 동네니까 상대적 취소. 선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하겠죠. 현존이익 상환 다 했고요. 자,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추인하면 취소 이제 못하겠죠.
확정, 유동적이 확정 유효돼요. 추인권자는 당연히 취소권자가 돼요. 문제는 미성년자는 17살 상태에서 제가 혼자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취는 안 돼요. 취는 우리 법이 취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즉 취소의 원인 세 가지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이게 소멸된 후에 하세요.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사기, 강박은 이 사실 알았거나 벗어난 후 추인하세요. 하지만 제2항에 따라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미 어른인데 애 클 때까지 왜 기다려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 자, 법정 추인. 명시, 묵시. 두 번째 묵시적 의사표시. 일단 묵시적 의사표시가 나면 어떤 행동이 있어요. 자, 취소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추인권자인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즉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말로 하면 임의 추인, 행동하면 법정 추인. 아무런 이의 달지 않고 행동합니다. 지체무를 이행했네요. 상대방한테 달라고 이행 청구 했네요. 여기서 취득한 지권리를 제3적 양도 했네요. 강제집행하거나 받았네요. 담보 제공하거나 받았네요. 경계계약 체결했네요. 누가? 취소권자가 행동했어요. 그러면 법정 추인. 따라서 취소권자 아닌 상대방이 행동했어. 법정 추인 아니죠. 상대방이 양도 행동했죠. 법정 추인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만 잘 보면 돼요. 어떤 행동, 법률 행위를 취소권자가 했다? 법정 추인. 상대방이 했다? 법정 추인 아니에요.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해야 돼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줘야 돼요. 제척기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에요. 그대로 외워주시고. 불확실,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건. 자,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 성취했다. 우상향, 효력 발생. 그래서 정지는 유효의 개념이에요. 유효. 효력 발생. 생긴다. 유효가 된다. 정지. 다 같은 말. 일반에서 해제 조건은 완전 반대죠. 줍니다. 실서. 우하향. 효력이 소멸. 무효가 되죠. 해제되죠. 해제. 그래서 이게 해제 조건. 자, 가짜 조건이 있죠. 조건 아니에요. 조건이 반사회적 조건이네요. 조건만 무효 아니에요. 법률행위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불법 조건. 그 다음 기성불능. 기성이 정지랑 만날 수도 있고 해제랑 만날 수도 있고 불능이 정지랑 만날 수도 있고 해제랑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정지는 유효고 해제는 무효예요. 기성 이미 성취했죠. 바로 무효.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바로 해제. 무효. 기해무. 자, 불능은 반대예요. 불능이 정지랑 만났어요. 유효 반대. 무효. 불능이 정지랑 만났다. 정지 유효 반대 무효.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끝났어요. 만약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랑 만났다. 무효 반대 엎었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이 정지랑 만나야 무효인데 불능이 반대 해제랑 만났어요. 무효 반대 엎었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해무 불정무. 그걸로만 해결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왜? 반드시 나중에 문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기해무 불정무만 하면 이거 몰라도 돼요.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됐네요. 조건 붙일 수 없죠?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 조건 그냥 못 붙입니다. 왜? 형성권이라 상대방한테 불리한데 조건까지 붙이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만 왜 있겠죠? 상대방이 붙여? 동의해줬구나. 동의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은 99% 할 수 있어요. 동의해줬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유리해요. 동갑지만 채무면제. 이건 단독행위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반신이 직거래 했죠. 계약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줘야 되니까 얘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상대방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했죠. 그 결과 조건 성취가 안 됐죠. 상대방은 반대 사실.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제2항은 반대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이겠죠.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 컨닝해서 합격해버렸죠. 상대방이 이 사실하면 반대 사실. 너 조건 성취 못한 거야 라고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자, 조건 성부 미정한 동안에 상대방의 조건 성취로 인한 이익. 해야지 마라. 좋은 말. 맞는 지문.
두 번째가 중요하죠. 조건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권리 의무도 다 할 수 있어요. 팔아제낄 수 있어요. 처분, 상속도 돼요. 보존도 할 수 있어요. 담보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 정지조건, 무채권 미리 팔 수 있다는 얘기, 처분할 수 있다. 미정의도 다 할 수 있다 하면 끝나버려요. 얘도. 자, 조건 성취하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지. 성취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제. 즉 조건 성취 효력은 우상향, 우하향. 거꾸로 제가 그림 안 그렸어요. 소급하지 않아요. 비소급. 하지만 제3항에서 법이 예외를 허용합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먹힙니다. 기한,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 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사망하면 뭐 줄게? 사망, 누구나 죽습니다. 확실, 기한, 조건 아니에요.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죠. 불확정기한. 마찬가지. 기한 도래 전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기한도 마찬가지 소급하지 않아요. 도래한 때로부터 생긴다. 시기. 도래한 때로부터 잃는다. 종기. 시기, 종기. 기한의 이익. 기한은 돈 빌린 채무자한테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그대로 여시고 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죠. 1년 뒤 갚아도 되지만 미리 갚아버릴 거예요. 대신 손해는 배상하고 상대방 이익은 해야지 마라. 손해배상해주면서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 어려운 파트가 민법 총칙입니다. 자, 물권법은 양이 일단 많고요. 법 조문이 굉장히 많고요. 등기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파트도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법 조문 나온 데는 법 조문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민법의 특색이죠. 천천히 할 수 있는 데부터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물권법. 물권법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총론, 강론. 자,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7가지. 첫 번째, 점유권. 점유권. 그 다음, 점유권 반대가 본권인데, 본권 대표, 소유권. 소유권은 내 소유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해서 세, 수익 얻을 수 있어요. 팔아제낄 수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이 소유권의 3가지 권능의 일정 파트를 제한 들어가는 물권, 제한 물권. 자, 사용수익권에 제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용익물권. 그 다음, 처분 권능에 제한 들어가죠. 은행이 저당권 박아놓고 돈 갚지 않으면 처분해버리죠. 경매로. 그래서 담보물권. 자, 사용물권 3가지. 지상지역, 전세. 담보물권 2가지, 우리 시험범위 2가지, 유치권, 저당권. 이 중간에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산대상, 전당포.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가방 맡기고 돈 빌리죠. 전당포 주인이 질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안 가져오면, 아니 돈 안 갚으면 가방, 시계 처분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동산이라 우리 시험에서 제외. 유치권, 저당권. 자, 총론에서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의 힘, 효력, 물권이 침해되면 돌려주세요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배워요. 객체에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겠죠. 부동산, 동산. 물권의 종류. 여기에서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라는 계약 자유원칙의 반대말. 계약법하고 계약법은 채권법. 물권법, 채권법 반대요. 완전히 반대. 얘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법 정지. 자,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제도. 그 다음에 마지막 발생, 변경, 소멸. 죽어야겠죠. 물권 소멸, 공통 소멸 사유를 배워요. 물권 변동에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186조, 187조 이렇게 우리가 물권법을 배울 내용이에요. 문제는 14문제가 나오고요. 이 문제 해줬죠. 강론에서 13, 총론에서 3개. 뭐 중요하지 않아요. 강론이 엄청 나와요. 여기서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11 적어드릴까? 점유소유권에서 4문제, 지상지역 전세에서 1문제씩 3문제, 유치저당권 합쳐서 4문제. 그러면 11죠. 11. 물권적 총권 하나, 그 다음에 등기.
186조 7조 포함해서 등기에서 소멸까지 합쳐서 2문제. 결국 총론은 셋, 강론은 무려 11. 근데 강론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권법 양에 따지면 한 18문제, 20문제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양에 비해서는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죠. 공부할 양은 많은데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죠. 고생해야지 뭐 어떡해요. 자, 첫 번째. 우리 입문 됐죠. 물권이란 힘이 세죠. 소유권 생각하시고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 사용수익 처분이에요. 어떤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죠. 그 물권의 특성, 지배권인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직접 지배, 타인을 배제해요. 배타적 지배.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자 힘이 세죠. 모든 3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죠. 나 소유자입니다. 내놓으세요. 절대권.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 절대권, 그 다음 내 아파트 내가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는데 강한 양도성이죠. 그래서 처분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물권은. 지상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 처분의 자유. 뭐 소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처분의 자유, 강한 양도성, 이 물권의 성질에서 나중에 지상 전세권에서 배워요. 자, 이에 반해서 채권, 반대말이죠. 채권은 특정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지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동, 돈 갚아요, 소유권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청구권이자 상대방, 둘 사이 문제, 상대죠. 그게 또 반대야, 절대 상대. 중요하죠. 채권자는 반드시 지채무자에게만 권리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 못해요. 그래서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응용되어서 나오는 게 청구하는 갑은 병에게 직접 뭔가를 들이댈 수는 없다. 이게 뜨는 거예요. 채권은 지채무자는 을이거든요. 을이 아닌 제3자 병에게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는 얘기는 3명이 있을 때만 떠요. 둘이 있을 때는 직접 말이 안 떠요. 우리 국어 문법상. 직접은 다이렉트로 찔러가자는 얘기야. 이놈을 제끼고. 그래서 직접이 나오면 하는 놈은 분명히 채권자일 거고 청구하는 상대방은 지채무자 아닌 제3자가 돼요. 그래서 직접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들이댈 수 없어요. 뭔가 요구할 수 없어요. 직접 못하고 자기 채무자를 대위. 그래서 직접 하지 말고 네 채무자를 대위해서 하세요. 채권자 대위권. 직접 한데 대위돼. 어마어마한 세트. 여기서 나와. 여기서. 자, 이게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가는 거예요. 자, 서설 왼쪽 176페이지. 물권의 의. 첫 번째 줄이죠.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읽어봐요. 자, 물권의 특질, 지배권 2번, 배타적 지배. 여기는 뭐 분류를 해놨네요. 절대권, 지배권이자 절대권. 제목만 보고. 오른쪽 5번, 양도성, 강한 양도성. 한번 읽어봐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여기는 이해를 위한 파트예요. 자, 이제 물권의 객체. 이제 이게 가끔 나오죠. 한 10년에 한 번씩. 자, 물권의 객체. 원칙, 물건입니다. 물건. 자, 봐요. 설명 들어요. 물건은 현재 존재해야 돼요. 현존. 또 특정돼야 돼요. 특정.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나왔어요. 물건은 현존해야 되고 현재 존재, 특정돼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라. 이걸 뭐 장난치도 못하겠죠. 그냥 흘러가는 지문으로. 독립이 뭐냐? 토지는 필로 독립시키고 건물은 동으로 구해게. 그래서 일필토지, 일동금 이게 독립의 의미예요. 그래서 일필토지의 소유권이 하나 들어오는 여기서 이제 일물일권주의가 독립에서 나와요. 조금 이따가 살짝 언급할 거예요. 자, 물건,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죠. 부동산 개념에 관해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규정해놔요. 법 전문이에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및 토지에 박혀있는 정착물. 이게 부동산의 개념. 동산은 뭐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그렇게 적어놨어.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다 동산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못 움직여. 부동산. 움직여.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동산. 이런 곳은 동산. 건물, 토지, 대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있는 정착되어 있는 물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이 네 놈이에요. 첫 번째, 건물. 토지에 박혀 있죠. 정착물. 나무. 여기는 제가 심으려다 안 심었어요. 그냥. 그럼 건물도 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려다 처음에 제가 그렸어. 뿌리를. 그러다가 지웠어. 왜? 건물하고 이게 어긋나더라고. 그래서 뿌리가 있어요. 여기도 깊이 박혀 있어요. 내 눈에 보여. 내 상상으로. 수목. 그 다음, 사과나무에 아직 따지 않은 미분리 사과. 이게 미분리된 과일이에요. 그래서 미분리 과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에요. 배추, 상추, 고추, 농작물. 농작물도 심죠? 자,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자, 여기 이 동네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유권 파트 부합에서 나와요. 부합.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간단히 보고 갈 거야. 자,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예요. 언제나 토지와 별개.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누군가 여기 입문을 안 했지. 입문을 4주 하니까 다른 데는 2달 하니까 입문 때 한 걸 언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예 안 했잖아요. 입문은 총칙만 거의 했으니까 시간이 한 달이라. 자, 누군가 건물을 무단으로 갑당에 의리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 건물은 신축자 소유예요. 이게 부합에서 나와요.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일단 드러나요. 나중에 소유권 파트 부합에서 해요. 절대 건물은 토지에 붙어버리지 않아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왜? 언제나 별개라.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지은 놈 소유예요. 신축자 소유. 외워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은 이게 나와요. 소유권 부합에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못 먹고 건물은 언제나 건물 지은 놈. 신축자 소유. 나중에 부합에서 배우면 이제 더 이해돼요. 그 다음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건물하고 달라요. 건물은 토지와 별개지만 수목 미분리 과실은 토지예요. 토지 일부, 구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목 미분리 과실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토지에 속하겠죠.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떼어내면 당연히 동산이 돼버리고. 그래서 토지 일부다. 하지만 예외, 시험은 이제 예외가 나오죠.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요. 임목법에 따라 수목의 집단이에요. 한그루는 등기가 안 돼요. 수목의 집단, 그런 것도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목의 집단을 임목법에 따라 등기하면 토지와 별개. 그래서 나무를 의리 등기해서 팔 수가 있어요. 갑이. 박혀 있는 채로. 뽑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갑, 나무 소유자는 등기로 독립시켜서 팔 수 있어요. 그 다음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이 있어요. 이건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인데 테두리 둘러요. 테두리. 그래서 이 정도 나무는 제 거예요. 을 거예요. 특정해서 팔아버려요. 이게 독립시키는 방법 2가지.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로부터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돼요. 그 얘기는 박혀 있는 채로 토지 소유자는 갑, 수목 소유자는 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립하는 방법 공시해 주면 돼요.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농작물 누군가 갑 토지에 을이 허락 없이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경작했다. 나무는 수목은 누군가 갑당의 을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면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을 먹어버립니다. 그게 부합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목은 무단 식재,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수목 식재하면 부합돼요. 부합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심기 전 동산 소유권, 수목 소유권을 먹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작물도 작은 나무잖아요. 작은 거.
무단경작하면 농작물이 붙어버리느냐, 즉 토지 소유자가 먹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농작물은 예외적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농작물은 수목과 다르게 무단경작했다 하더라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즉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이 두 개.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시고, 농작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 설사 무단경작했다 하더라도 부합하지 않아요. 이 두 놈이 잘 나와요. 건물하고 농작물. 어디서? 부합해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할 거니까 지금 이 정도만 드러나요. 결국 지금 우리가 본 건 부동산과 동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 정착물에는 4개가 있다. 건물, 수목, 따지 않은 사과, 미분리 과실, 농작물이 있다. 이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부합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리 본 거예요. 부합이 워낙 중요하니까. 소유권 파트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건물은 토지와 별개, 토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무단 신축에도 언제나 신축자 소유. 자, 수목 미분리 과실은 원칙 토지의 일부예요. 구성분 같은 말. 하지만 등기로 어디 갔어? 등기를 하면 독립되고요.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 미분리 과실 이 사과만 따로 팔 수가 있어요. 따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는 을 겁니다. 을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특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 미분리 과실은 얘는 등기가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수목은 등기가 되지만 또 명인 방법 테두리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목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 갖추거나. 하지만 미분리 과실은 등기가 아예 안 돼요. 명인 방법이 없어. 여기서 차이점. 등기가 되면 소유권도 팔아제낄 수도 있지만 은행도 담보 잡아줘요. 나중에 저당권 배우면 저당권의 객체는 반드시 등록이 되는 놈만 저당권이 들어서요. 등기 갖춘 수목은 저당권도 들어서. 하지만 명인 방법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 즉 팔아제낄 수만 있지 은행, 담보대출은 안 돼요.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해요. 자, 이유 나중에 저당권을 배우면 알게 돼요. 지금 듣기만 해요. 저당권은 등기가 되는 거에만 들어오니까 명인 방법은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담보대출은 안 돼요. 그래서 명인 방법은 등기가 아니니까 소유권만 들어서지 저당권은 안 돼. 자, 이런 건 한 바퀴 돌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 농작물 있죠. 수확기에 있는 성수가 농작물이에요. 새끼는 안 돼요. 성수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예요. 왜? 절대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려. 대법원이. 그래서 토지 소유자 승, 낙 없이 경작했다. 무단 경작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건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캘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노란색 안 박혀 있죠? 노란색 안 박혀 있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나와도 어차피 흘러가요.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흘러가요. 이런 걸 정답 지문을 하지 않아요. 정답 지문 노란색에 박아요, 진짜.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부동산, 동산은 이 정도 하면 뭐 돼요. 뭐. 자, 물권주의 보기 전에 교재, 물권의 객체. 원칙 물건입니다. 예외 권리,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자, 물건, 현존, 특정, 목차 있죠. 그 다음에 2번, 독립한 물건이어라. 자, 넘깁니다. 넘겨서, 자, 부동산과 동산이 나오죠.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요. 토지, 밑에 2번, 건물이 있네요. 자, 건물의 1번, 동그라미 1번.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즉, 건물은 여기 밑줄,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단 적어놓고 별 3개 해놔요. 별 3개. 나중에 부합해서 할 거예요. 건물은 절대 부합하지 않아. 언제나. 거기다 저기 언제나 신축자 소유. 이게 시험에 나와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해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신축자 소유. 오른쪽 3번에 있네요. 따라서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밑으로 떨어져요. 언제나 신축한 자가 소유권
취득, 이게 건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신축자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번하고 3번을 연결시켜요. 다른 건 보지 마요. 2번 X, 4번 X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자, 수목 미분리 과실 동그라미 1번.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사고하는 원칙 토지의 구성 부분 일부죠. 독립된 별개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지만 2번, 3번 이제 예외죠. 2번. 그러나 임목법에 따라 등기를 박은 수목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그래서 등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 담보대출도 된다. 등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3번 명인방법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 독립됐어요. 하지만 소유권만 되고 저당권은 안 돼요. 사람들 한 번 나서 한 번 저당권 안 된다고. 한 번 나온 건 안 중요해요. 나중에 나올 수는 있지만 흘러가 진짜. 자, 농작물 1번 수확기에 있는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입니다. 언제나 경작자 소유. 농작물 거기다 적어요. 언제나 경작 소유 위협에게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 X. 건물하고 똑같아. 토지의 부합 X.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문놈 소유.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 별 3개죠.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별 3개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 이게 별 3개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의제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학개론 교과서도 아닌데 의제 부동산 하면 안 돼요. 민법에서. 의제 부동산 X 이런 게 어디 있어? 동산이지. 동산. 단 등록 가능한 동산이죠. 그 용어 잘못 구사한 거예요. 의제 부동산 어디서 나와요? 학개론에서 나오지. 민법 용어, 법률 용어 아니에요. 근데 민법 교재에서 의제 부동산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의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만 나오지. 민법은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민법 교과서에. 그분이 학개론, 이 저자가 학개론 공부를 하셨나 봐. 그러니까 세상 민법 교재에서 의제 부동산 들어본 건 제 머리 달라고 처음이에요. 처음. 예전에 이 교재로 바뀌기 전에 다른 교재도 없었어요. 저 처음 봤어. 이 교재로 바뀌는. X, 저 아주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 법조들은 뭔가 조금 거슬리면은 그거 싫어해요. 직업병이에요. 진짜예요. 드라마 봤나? 변호사들 나오면 막 지적해요. 남편 지적하고 부인 지적하고. 그게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줘야 돼. 우리 맨날 옳은 것만 평생을 보기 때문에 틀리면은 지적해 줘야 돼. 그거 틀리다고. 그게 직업병이야. 어쩔 수 없어. 남들이 보면 그래서 부부싸움 하잖아. 예전에 동백꽃 필무렵 봤어요? 동백꽃 필무렵? 그 공효진이 나오고 거기에 그 변호사 부인이 있고 그 정치하는 남편 있잖아. 사자성어 잘못 구사하잖아요. 그러면 부인 변호사 막 지적하잖아. 그게 직업병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하지 말라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나쁜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기분 나쁘라게요. 우리 마누라도 그래. 제가 살짝 틀리면 지적되거든요. 직업병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그거 잠깐 틀린 거 가지고 그걸 나를 자기를 무한하게 하냐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직업병.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다른 교수는 넘어가는데 저는 변호사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지적하는 게 죄송해요. 직업병이라서. 그냥 좋게 봐줘요. 병이야, 병. 병? 이해요? 넘어가요. 자, 이제 일물일권지. 자, 일물일권지 그렇게 안 중요해요. 딱 볼 건 2개밖에 없어요. 일단 일물일권이 뭘까요? 하나의 물건에 물권은 하나예요. 물건, 물이고 이건 물권, 물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 물권은 하나예요. 이게 일물일권주예요. 그래서 1번이 정의죠. 하나의 물건, 독립한 물건이에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동시에 여러 개 성립 못해요. 자, 아파트 하나에 아파트를 가면 예외가 있으니까. 일필토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없어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 일필토지에는 소유자는 한 명이어야 돼요. 공동소유 생각하지 말아요. 공동소유, 공유는 그건 소유권이 하나의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 여러 사람 못 들어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물건, 대표가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전세권, 물권이 아파트 안에 들어설 수 없어요. 왜? 배타적이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 하나에는 물권은
하나여라 일물일건지. 그러면 시험은 아직 노란색 바뀐 거 아직 안 나오죠. 그냥 읽고 넘어가라는 얘기요. 따라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여러 개 못 들어오는 거지. 예외. 양립 가능한 물건은 동시에 여러 개 일필토지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표가 양립 가능한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아파트 하나에도 100개 들어올 수 있어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은 여러 개 들어설 수 있어요. 왜?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등기만 박으니까 하나의 아파트에도 담보대출 모든 은행이 저당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양립 가능한 저당권은 하나의 물건에도 2개 이상 여러 개 성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고요. 여기가 이제 예외가 나와요, 시험에. 부동산 일부의 원칙, 물건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에, 이게 일필토지라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 일필토지에는 소유권은 한 개여야 돼요. 일필토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안 돼요. 공동소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은 하나. 따라서 일필토지 일부 30% 정도에만 소유권이 한 개 들어설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돼요. 분필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 지적법에 따라 분필해야 번지수가 나눠져서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는 거지, 분필하지 않는 한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 못 들어서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권도 못 들어서고 저당권도 부동산 일부에는 못 들어서요. 시험은 저당권이 나와요. 2번 나왔어요. 2번.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저당권은 못 들어서요. 못 들어서요. 등기가 안 돼서 그래요. 분필하지 않는 한 소유권 등기가 될 수가 없어. 저당권도 등기돼야 되겠죠. 저당권도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에는 원래 안 돼요. 이게 원칙. 하지만 예외가 더 잘 나와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들어설 수 있어요. 사용물권은. 저당권은 안 되지만 사용은 할 수 있죠. 일부만 제가 지상지역 전세로 쓸게요. 분필하지 않고도.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뭐가 된다고요? 외워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이걸 같이 외워야 돼요. 시험은 소유권 안 나오고 저당권이 나오니까.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사용하는 물권, 용익물권은 들어설 수 있다. 용익물권이 들어서는 거지 저당권은 못 들어선다. 이렇게 같이 하시고. 두 번째, 일동 건물 일부도 소유권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주택 아파트죠. 이게 일동 건물이죠. 일동 건물을 아파트 구획하죠. 102호. 701호. 이걸 소유권이 일동 건물 일부에도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아파트. 이게 집합건물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일동 건물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걸 구분하죠.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구분 소유권이에요. 나중에 집합건물법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에는 소유권이 못 들어서지만 어디에? 일동 건물이에요.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선다. 그래서 일물일권이 예외, 부동산 일부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용익물권, 분필하지 않고도. 그 다음 일동 건물 일부에는 뭐가 들어서 버려요? 소유권. 나중에 이거 엄청 쉽게 돼. 왜? 집합건물법을 우리가 배울 거니까. 구분 소유를. 지금은 낯설지만 낯설 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의 물건은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물건은 하나. 따라서 물건 일부 원칙 안 됩니다. 자, 내용 1번의 기억.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2개 이상 여러 개 성립할 수 없어요. 원칙이죠. 하지만 양립할 수 있다면 여러 개 들어설 수 있다. 그게 뭐다? 저당권.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 들어섭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물건 일부에 원칙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의 두 번째 줄.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일물일권 예외 2번에 니은이에요. 니은. 여기 별 3개. 일필토지 일부. 자, 부동산 일부래요. 부동산 일부에 건물도 있으니까 전세는
부동산 일부에 지상지역 전세 다 포함해요. 용익물권 성립할 수 있다. 지상지역 전세 분필하지 않고도 들어설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된다. 저기 저당권은 안 돼. 이렇게. 어차피 저당권은 그 파트에서 한 번 더 배워요. 저기는. 그 다음 디귿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다. 뒤는 보지 마시고 전세는 보지 마시고 일동 건물 일부에 뭐가 들어서요? 소유권.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아파트 701호 생각하세요. 구분해서 각 호당 소유자가 있죠. 아파트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별 3개예요. 일물일권주의는 이 정도 2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나온 적 없어요. 자, 물권 법정주의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됐어요. 쉬어야지. 이건 봐야겠네. 죄송해요. 권리. 자, 법점 하나 있어요. 물권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도 물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법조문이에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담보대출 돼요. 은행이 부동산 없어요? 네, 갑이 그러니까. 그럼 다른 거 지금 어디서 사는데요?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물권이에요? 임차권, 채권이에요? 저 전세권 등기 받고 살아요. 그러면 그 전세 잡아줄게요. 전세권에 담보대출 돼요. 또 지상권도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들어서는 건 이 딱 2개예요. 소유권 빼놓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에요. 자, 지역권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듣기만 해요. 지역권은 요역죄와 분리해서 지역권에 담보대출 안 돼요. 떴어. 분리 세트. 서술어는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99%.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우리 법조문은 지상권, 전세권 이것 규정하고 지역권에서는 따로 또 법조문으로 이 조문을 둬서 막아버려요. 물론 저당권에는 대신 다른 권리로 대체는 해놨지만. 그래서 외웁니다.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 된다. 담보대출 된다. 지역권은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앞에 이제 있어요. 쭉 가서 2장 넘겨버려 앞으로. 177페이지. 177 오른쪽 페이지에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양가리 2번 권리 있죠? 물권의 객체 권리. 첫 번째 줄 중간.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밑줄만 해요.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법조문이죠. 법조문이 있어요. 지상 전세권 담보대출 됩니다. 물권 우리 민법에서 되는 건 이것 2개밖에 없어요. 권리는 지상 전세권 저당권 됐어요. 우리 10분간 쉬고 물권 법정주의 종류를 갈 거예요. 여기를 켜놓고